우리 형님, 빨리 살려내. 이 병원이 끝장나고 싶지 않으면 말 잘 들어. 마동찬의 거친 목소리가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밤 11시, 평소라면 조용해야 할 병원이 갑작스러운 소음으로 술렁이기 시작했죠. 응급실 자동문이 벌컥 열리며 들것에 실려온 남자는 의식을 잃은 채 피투성이었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3명의 남자들은 평범한 병문안객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어요. 검은 정장에 선글라스를 낀 채 병원 직원들을 노려보는 그들의 눈빛은 살기로 가득했습니다. 의사는 어디 있어? 당장 우리 형님 살려내. 마동찬이 간호사 데스크를 주먹으로 내리치자 컵들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죠. 초보 간호사 오은채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환자부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던 은채의 말을 마동찬이 거칠게 끊어버렸어요. 확인은 무슨? 당장 수술실로 들어가. 그의 부하 강철민이 벽에 설치된 소화기를 발로 차버리며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응급실 주치의 최명도가 서둘러 달려왔지만 상황은 이미 통제 불능이었어요. 환자의 상태를 살펴보던 그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칼 찔린 자상으로 보이는데 즉시 수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위협하시면 닥쳐. 의사 주제에 말이 많아. 마동찬이 최명도의 가슴팍을 밀치자 그는 뒤로 휘청거렸죠.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던 한 명의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36세의 서지윤이었어요. 약품 정리를 하던 그녀는 마치 태풍의 눈처럼 고요한 모습으로 상황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지윤의 눈빛만은 묘하게 차분했어요. 저기 정말 무서워요. 은채가 지윤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지윤은 은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안심시켰어요. 괜찮을 거야. 사람 살리는 게 우선이야. 차분하게 대응하면 돼.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강철민이 복도 천장의 CCTV를 발견하고는 의자를 가져다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형님, 이거 다 끄고 시작합시다. 마동찬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똑똑하네. 이제부터 이 병원은 우리가 접수했다. CCTV 렌즈가 하나둘 가려지기 시작하자 병원 내부는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응급실에 있던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지우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으로 약품 정리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가락이 미묘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죠.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이 병원 끝장나고 싶지 않으면 말 잘 들어. 마동찬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더 높아지며 응급실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그는 간호사 데스크 위의 서류들을 팔로 쓸어버리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어요. 우리 조직원이 죽으면 너희들도 다 죽는다고 생각해. 강철민이 응급실 벽면에 걸린 응급처치 안내판을 주먹으로 가격하자 유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파편들이 바닥에 흩어지며 따가닥 소리를 냈죠. 오은채는 공포에 질려 지윤의 뒤로 숨어들었어요. 온몸이 덜덜 떨리며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지윤 선배, 어떡해요? 경찰을 불러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마동찬이 그 말을 들었는지 번개처럼 돌아서며 소리쳤습니다. 경찰? 누가 경찰 부른다고 했어?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바닥에 내던지며 발로 짓밟았어요. 액정이 깨지는 소리가 응급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너희들 휴대폰 다 내놔. 당장. 최명도 의사가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습니다. 환자 치료에 집중하시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환자가 더 위험해집니다.
의사 주제에 우리한테 훈계질이야? 마동찬이 최명도의 목덜미를 움켜쥐며 벽으로 밀어붙였어요. 너 같은 놈들 때문에 우리 형님이 죽어가고 있는 거야. 강철민은 응급실 곳곳을 돌아다니며 기물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혈압계를 바닥에 던지고 의료용 카트를 발로 차서 넘어뜨렸어요. 의료진들이 피하려 했지만 좁은 공간에서는 도망칠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조용히 해요. 강철민이 한쪽 침대에 누워있던 70대 노인 환자에게 소리쳤습니다. 노인은 수술 후 회복 중이었는데 갑작스러운 소음에 놀라 몸을 떨고 있었어요. 우리가 일하는 동안 한마디도 하지 마. 노인의 딸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아버지를 보호하려 했지만 강철민이 그녀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비켜. 방해하지 마.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훈이 조용히 약품 정리를 멈추고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빛이 순간 변했습니다. 마치 잠들어 있던 맹수가 깨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하지만 지훈은 아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더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시선은 조폭들의 동선과 위치, 그리고 주변 환경을 차례로 스캔하고 있었습니다. 마동찬이 다시 간호사 데스크로 돌아와 컴퓨터 모니터를 주먹으로 쳤어요. 화면이 깜빡이며 꺼졌습니다. 병원 시스템도 다 망가뜨려 버릴 거야. 제발 그만해 주세요. 은채가 울먹이며 소리쳤지만 마동찬은 비웃기만 했습니다. 그만하라고? 우리 형님 살려내면 그만둘게. 응급실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졌습니다. 다른 환자들도 무서워서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고 의료진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했어요. 마치 무법지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지훈만이 여전히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이미 주변 물건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어요. 가위, 체온계, 링거 거치대. 모든 것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보였습니다. 지훈 선배, 정말 무섭지 않으세요? 은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훈은 은채를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무서워하면 더 위험해져. 차분히 기다려. 그 말 속에는 무언가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잖아. 강철민이 노인 환자에게 다시 한번 소리를 지르며 침대 난간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70대 노인은 수술 후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갑작스러운 충격에 가슴을 부여잡으며 괴로워했어요. 아버지, 딸이 울부짖으며 아버지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강철민이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훈이 조용히 일어서며 강철민에게 다가갔어요. 그녀의 발걸음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그만하시죠.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묘한 위압감이 느껴졌어요. 더 하시면 다쳐요. 강철민이 돌아서며 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키 165cm 정도의 평범해 보이는 간호사였죠. 뭐라고? 간호사 주제에 우리한테 협박이야? 마동찬도 이 상황을 보고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야, 이 여자 정신 나갔나 봐. 우리가 누군지 모르나? 지훈은 여전히 침착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는 무언가 다른 것이 번뜩이고 있었어요. 환자를 위협하지 마세요. 이곳은 치료받는 곳입니다. 치료받는 곳? 마동찬이 크게 웃으며 지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럼 우리 형님부터 치료해. 그가 지훈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려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번개처럼 빠른 움직임이 일어났어요. 지훈이 마동찬의 손목을 정확히 잡아 비틀더니 동시에 무릎으로 그의 명치를 가격했습니다. 모든 일이 1초도 채 안 되는 시간에 벌어졌죠. 마동찬이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응급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방금 전까지 조용한 간호사였던 지훈이 순식간에 조폭을 제압해버린 것이었습니다. 형님, 강철민이 놀라며 지훈에게 달려들었지만 지훈은 이미 다음 동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몸을 낮추며 강철민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그의 팔을 등 뒤로 꺾어 바닥에 눌러버렸습니다. 이 역시 3초도 채 걸리지 않았죠. 아, 팔이 부러져. 강철민이 바닥에서 몸부림쳤지만 지훈의 제압술은 완벽했습니다. 세 번째 조폭이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어요. 하지만 지훈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링거 거치대를 순간적으로 집어들어 그의 손목을 정확히 가격했죠. 으아! 조폭의 손에서 무언가가 떨어지며 바닥에 굴러갔습니다. 응급실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어요. 방금 전까지 날뛰던 3명의 조폭들이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지훈이 침착하게 서 있었죠. 최명도 의사가 입을 벌린 채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지훈 씨, 대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은채도 눈물을 훔치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훈을 쳐다봤어요. 지훈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707 특임단 간호장교였습니다. 전역한 지 6년 됐어요. 그 말과 함께 응급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지훈이 그렇게 침착했는지, 왜 그런 움직임을 보일 수 있었는지 말이에요. 바닥에 쓰러진 마동찬이 고통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707. 특임단이라고? 지훈은 그를 내려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환자들에게 사과하세요. 그리고 조용히 하시죠. 오은채는 감동에 젖은 눈빛으로 지훈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선배, 정말 대단하세요. 하지만 상황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더 많은 일들이 남아 있었어요. 바닥에 쓰러진 마동찬이 피를 흘리며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의 입꼬리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이런 707이 여기서 뭘 하고 있어? 마동찬이 중얼거리며 벽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지훈은 여전히 침착한 표정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군요. 지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동찬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며 번호를 눌렀어요. 야, 병원으로 다 와. 상황이 복잡해졌어. 전화를 끄는 마동찬이 지훈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707 출신이면 뭐 어때? 우리 조직원들이 오면 너도 끝이야. 하지만 지훈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차분해 보였어요. 얼마나 오는데요? 10분이면 온다. 그때까지 기다려봐. 응급실에 있던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은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 같았어요. 최명도 의사가 지훈에게 다가가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훈 씨, 위험할 것 같은데 경찰을 불러야 하지 않을까요? 이미 불렀을 거예요. 지훈이 천장에 CCTV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끄지 못한 카메라가 하나 더 있거든요. 강철민이 바닥에서 일어나며 어깨를 주무르고 있었어요. 형님, 이 여자 장난 아닙니다. 진짜 군대 출신 맞는 것 같아요. 마동찬이 화가 난 표정으로 지훈을 째려봤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물러설 것 같아? 지훈은 조용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응급실 곳곳에 흩어진 의료기구들, 넘어진 카트, 그리고 무서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여기는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지훈의 목소리에는 깊은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을 위협하는 곳이 아니에요. 오은채가 지훈의 옆으로 다가오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배, 정말 군대에서 뭘 하셨던 거예요? 지훈이 은채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특수부대 간호장교였어. 전쟁터에서 다친 사람들을 구하는 일을 했었지. 그럼 싸우는 것도 배우셨어요? 살리기 위해서 배웠어. 그때 응급실 밖에서 여러 명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동찬이 만족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드디어 왔군. 이제 진짜 시작이야. 하지만 지훈의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집중하는 모습이었어요. 응급실 문이 열리며 5명의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험악한 인상을 하고 있었죠. 형님, 무슨 일이에요? 그중 한 명이 마동찬에게 물었습니다. 저 간호사년이 우리를 건드렸어. 707 출신이라고 깝치고 있고, 새로운 조폭들이 지훈을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여전히 침착했어요. 그녀는 조용히 간호사복의 주머니에서 작은 호루라기를 꺼냈습니다. 응급 상황용 호루라기였죠. 마지막 경고 드릴게요. 지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나가시면 더 이상 문제없이 끝낼 수 있어요. 마동찬이 크게 웃었습니다. 경고라고? 1대8인데? 지훈이 호루라기를 입에 댔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삐익. 날카로운 호루라기 소리가 응급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호루라기 소리가 울려 퍼진 직후 마동찬이 손짓으로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다 같이 덤벼. 8명의 조폭들이 일제히 지훈에게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지훈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조폭이 주먹을 휘두르자 지훈은 몸을 낮추며 그의 다리를 정확히 걸어 넘어뜨렸어요. 동시에 두 번째 조폭의 손목을 잡아 비틀며 등 뒤로 던져버렸습니다. 으악! 이런! 응급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지훈은 병원의 어떤 기물도 건드리지 않으면서 조폭들을 제압하고 있었어요. 세 번째와 네 번째 조폭이 동시에 달려들자 지훈은 링거 거치대를 순간적으로 잡아 회전시켰습니다. 거치대가 둘의 다리를 동시에 걸어 넘어뜨렸죠. 어떻게 이런 일이? 최명도 의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은채는 감탄 어린 눈빛으로 지훈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치 영화 속 액션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5번째 조폭이 뒤에서 지훈을 기습하려 했지만 지훈은 마치 뒤에 눈이 달린 것처럼 돌아서며 그의 팔을 잡아 어깨너머로 던져버렸어요. 끄아! 6번째와 7번째 조폭은 겁에 질려 주춤거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움직임이 너무나 완벽했거든요. 뭐하고 있어? 다 같이 덤비라고. 마동찬이 소리쳤지만 이미 대부분의 부하들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강철민이 다시 일어나며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어요. 이번엔 이걸로. 하지만 지훈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집중된 표정을 지었어요. 강철민이 칼을 들고 달려들자 지훈은 옆으로 몸을 돌리며 그의 손목을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칼이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떨어졌죠. 이어서 지훈은 강철민의 어깨를 눌러 무릎을 꿇게 만들었습니다. 무기는 위험해요. 지훈이 조용히 말하며 칼을 발로 멀리 차버렸습니다. 마동찬은 이제 완전히 겁에 질린 표정이었어요. 부하들이 모두 제압당한 상황이었거든요. 이럴 수가. 지훈이 천천히 마동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위압감이 느껴졌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마동찬이 뒤로 물러서며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707. 정말 707이었구나. 지훈이 마동찬 앞에 서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 살리는 곳에서 사람을 위협하지 마세요.
그 순간 응급실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것이었어요. 마동찬이 무릎을 꿇으며 손을 들었습니다. 항복합니다. 지우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응급실은 여전히 어수선했지만 다행히 환자들과 의료진은 모두 무사했어요. 오은채가 눈물을 글썽이며 지훈에게 다가왔습니다. 선배, 정말 대단해요. 지훈이 은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졌어. 노인 환자의 딸이 지훈에게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구해주셔서. 지훈은 겸손하게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응급실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정리할 때가 된 것이었어요. 응급실 문이 벌컥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앞장선 형사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건장한 남성이었어요. 경찰입니다. 신고 접수하고 왔습니다. 형사 배성훈이 응급실 안을 둘러보며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조폭들과 어수선한 응급실, 그리고 한가운데 서 있는 지훈을 보며 눈을 크게 떴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죠? 최명도 의사가 서둘러 다가가며 설명했습니다. 조직폭력배들이 환자 치료를 빌미로 병원에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다행히 지훈 간호사가 모두 제압했어요. 배성훈이 놀란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간호사분이 이 많은 깡패들을 혼자서. 지훈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배성훈이 바닥에 쓰러진 조폭들을 하나씩 확인하더니 감탄했습니다. 정말 깔끔하게 제압하셨네요. 혹시 무술 경험이 있으신가요? 707 특임단 간호장교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배성훈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마치 유명한 사람을 만난 것처럼 놀랐습니다. 707이요? 정말 707 특임단이었다고요? 네, 중위로 전역했습니다. 배성훈이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데서 707 출신을 만나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다른 경찰관들도 지훈을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707 특임단의 명성은 경찰들 사이에서도 잘 알려져 있었거든요. 마동찬이 바닥에서 일어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진짜 707이었던 거야. 배성훈이 마동찬을 노려보며 수갑을 채웠습니다. 마동찬, 칠성파 행동대장이지? 병원에서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냥 조직원 치료하려고 병원을 박살내고 의료진을 위협했다고. 배성훈이 다른 조폭들에게도 차례로 수갑을 채우며 체포했습니다. 응급실에는 점차 평온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오은채가 지훈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배, 707이 뭐예요? 그렇게 대단한 곳인가요? 지훈이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특수부대야. 위험한 곳에서 다친 사람들을 구하는 일을 했었어. 그럼 지금도 그런 일을 하시는 거네요. 사람을 구하는 일 말이에요. 지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배성훈이 상황 정리를 마치고 지훈에게 다가왔어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됐네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이라고요? 배성훈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혼자 8명을 제압하는 게 당연한 일은 아니죠. 노인 환자의 딸이 다시 한번 지훈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환자분들이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최명도 의사가 지훈을 바라보며 진심 어린 존경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훈 씨, 오늘 정말 대단했어요. 당신이 있어서 우리 모두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배성훈이 조폭들을 모두 연행하기 전에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진술서 작성 때문에 연락드릴 텐데요. 정말 707 출신이 여기서 간호사로 일하신다니. 이제 사람을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하거든요. 지훈의 대답에 배성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멋진 말씀이네요. 정말 존경합니다. 조폭들이 모두 연행되고 나자 응급실에는 드디어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오늘 일어난 일들이 깊은 인상으로 남아 있었어요. 경찰들이 조폭들을 모두 연행해 가고 나자 응급실에는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평상시와는 달랐어요. 모든 사람들이 방금 전 일어난 일들을 믿기 어려워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지우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진 의료용 카트를 일으켜 세우기 시작했어요. 바닥에 흩어진 의료용품들도 하나씩 주워 담고 있었습니다. 지훈 선배, 오은채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두 사람이 함께 응급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의료진들도 하나둘 합류하며 어수선했던 응급실을 원래대로 되돌리고 있었습니다. 최명도 의사가 지훈을 바라보며 감탄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어요. 혼자서 그 많은 사람들을. 과거 일이에요. 지훈이 조용히 대답하며 링거 거치대를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지금은 그냥 간호사일 뿐입니다. 노인 환자가 침대에서 지훈을 불렀어요. 간호사님, 잠깐만요. 지훈이 노인에게 다가가자 그가 떨리는 손으로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괜찮으시죠? 어디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지훈이 노인의 상태를 확인하며 부드럽게 물었어요. 네, 덕분에 멀쩡합니다. 정말 든든한 간호사님이네요. 노인의 딸도 눈물을 글썽이며 지훈에게 인사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은혜입니다. 응급실에 있던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도 하나둘 지훈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모두들 진심 어린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오은채가 지훈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선배, 정말 멋있어요. 저도 선배처럼 강한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지훈이 은채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함이 중요한 게 아니야. 환자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래도 오늘 같은 상황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제가 부끄러웠어요. 너는 충분히 잘했어. 환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도왔잖아. 지훈의 따뜻한 말에 은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급실 정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병원장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지훈 간호사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연한 일이라니요. 덕분에 병원과 환자들을 지킬 수 있었어요. 병원장이 지훈을 바라보며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습니다. 응급실의 다른 간호사들도 지훈 주변에 모여들었어요. 모두들 존경과 경외감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지훈 언니, 정말 대단해요. 언제 그런 걸 배우셨어요? 영화에서나 봤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다니. 지훈은 조금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과거 일이에요. 지금은 여러분과 똑같은 간호사일 뿐이에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지훈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하고 성실한 간호사였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누구보다 믿을 만한 동료라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오은채가 작은 종이에 뭔가를 적어서 지훈에게 건넸습니다. 정말 존경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지훈이 그 쪽지를 보고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은채야. 응급실은 이제 완전히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한 밤으로 기억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이른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지훈은 평소와 똑같이 병원 정문 앞에 서서 직원 출입구 인터폰에 대고 말했어요.
외과 병동 서지훈입니다. 근무 시작합니다. 삑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지훈이 병원 안으로 들어서자 로비에 있던 경비원이 깊숙이 인사했어요. 지훈 간호사님, 어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훈이 겸손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지훈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아침 풍경이 평온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치 어제 밤의 일들이 꿈이었던 것처럼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외과 병동에 도착하자 동료 간호사들이 지훈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지훈 언니, 어제 응급실에서 정말 대단했다면서요? 소문이 이미 병원 전체에 퍼진 것 같았어요. 별일 아니었어요. 지훈이 조용히 말하며 간호사실로 향했습니다. 간호사실에는 어제 응급실에서 함께했던 오은채가 먼저 와 있었어요. 그녀는 지훈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선배, 안녕하세요. 일찍 왔네. 어제 일 때문에 잠이 안 와서요. 계속 생각이 났어요. 지훈이 사물함을 열어 간호사복으로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평상시와 똑같은 일상이었어요. 은채야. 네, 선배. 어제 일은 어제로 끝난 거야. 오늘은 또 새로운 하루니까 환자들을 잘 돌보는데 집중하자. 네, 알겠어요. 하지만 은채의 눈빛에는 여전히 존경과 감탄이 가득했습니다. 지훈이 간호사복을 입고 병동으로 나가자 환자들이 하나둘 인사를 건넸어요. 간호사님, 어제 응급실에서 정말 대단했다면서요? 영웅이 우리 병동에 있었네요. 지훈은 부끄러워하며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회진 시간이 되어 최명도 의사가 병동에 올라왔습니다. 그는 지훈을 보자마자 깊은 감사의 표정을 지었어요. 지훈 간호사님, 어제 정말 고마웠습니다. 별 말씀을요.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안전할 수 있었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동료입니다. 회진을 돌며 환자들을 돌보는 지훈의 모습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친절하고 세심하게 환자들을 돌보고 동료들과 협력하며 일하는 모습이었어요. 점심시간 직원 식당에서 지훈은 조용히 혼자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간호사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지훈 언니 정말 멋있어요. 저희도 언니처럼 강해지고 싶어요. 지훈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강함이 중요한 게 아니야.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지. 그래도 진짜 강함은 조용히 지킬 줄 아는 사람에게 있어. 지훈의 말에 주변에 있던 간호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 무렵 근무가 끝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훈은 마지막으로 병동을 한 바퀴 돌며 환자들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오은채가 지훈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선배, 오늘 하루 종일 생각해 봤는데요. 뭘? 저도 선배처럼 환자들을 진짜로 지킬 수 있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지훈이 은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너는 이미 그런 간호사야. 어제도 환자들을 잘 도왔잖아. 고마워요, 선배. 퇴근길 지훈은 병원 로비를 지나가며 어제 밤 응급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평온한 모습이었어요. 마치 어제의 일들이 모두 꿈이었던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병원 정문을 나서며 지훈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끝났네. 집으로 향하는 길, 지훈의 발걸음은 여전히 조용하고 차분했습니다. 내일도 그녀는 평범한 간호사로서 환자들을 돌볼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강함은 조용히 지킬 줄 아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그리고 서지훈이라는 간호사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에요.